민주통합당을 떠납니다. 그동안 이끌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날인 지난주 금요일 트위터에다가 이런 짧은 글을 남긴 채 문성근 상임고문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순식간에 정가의 가장 큰 이슈가 됐지요. 하지만 언론과의 접촉을 일절 피해왔기 때문에 추측만 무성했는데요. 오늘 아침 저희 뉴스쇼를 통해서 문성근 고문이 그 입장을 직접 밝힙니다. 문성근 민주당 전 상임고문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문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짧은 글만을 남기고 며칠 동안 이른바 잠수라고 하죠. 언론 접촉을 피하셨어요. 네. 왜 그러셨어요? 일단 전당대회 전에 제가 그렇게 떠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하. 잠시 좀 있었죠. 그 말씀은 할 말은 많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많은 생각이 오갔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겠죠. 한 거니까요. 예. 생각은 많은데 그 얘기를 전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죠. 네.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 뭡니까? 일단 그 민주통합당을 만들기로 했을 때 예.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기로. 그 형태는 이제 온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을 한다. 그렇게 합의하고 이제 창당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그 의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당론화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 참여를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계속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민주통합당이라는 당명에서 통합을 제외하기로 결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통합 정신에 위배된다, 대선 공약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예. 저는 민주통합당 당원이다. 나는 민주통합당의 당원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해서 이런 중대 결심을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통합을 할 때 민주통합당으로 탄생할 때 모바일 선거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결합정당을 그때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이 깨진 부분. 모바일에 대한 시비가 걸리면서 국민 참여를 봉쇄하니까 이렇게 되면 합당 정신 위반이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복지나 경제민주화나 이런 대선 때 나왔던 공약들을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속 위반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통합당 자신도 자신의 대선 공약을 그냥 대선 끝나자마자 파기해버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예.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모바일 선거를 몇 번 치러봤지만 그때마다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즉 젊은 세대라든지 온라인에 적극적인 특정 세력이 주가 돼서 민심을 왜곡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민주당이 번번이 패배하는데 작든 크든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분석들이 나왔던 거 아닌가요?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령 보정 방법으로 다 해왔었고요. 아하. 그러니까 모바일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선거 원칙의 4대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거는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채택한 거기 때문에 예. 하자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폐기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약속 위반, 대선 공약 폐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오로지 온오프라인 결합정당의 포기가 탈당의 유일한 이유였습니까? 혹시 최근에 나온 대선평가 보고서 거기에서 친노 책임론을 든 것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도 탈당의 이유가 된 건 아닌가요? 처음에 전대 룰에서 국민 참여를 배제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대선평가 보고서가 나왔고, 그
그다음에 그 정강 정책의 우크릭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이제 통합을 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흐름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정책에서 밀렸다, 조직에서 밀렸다, 후보 단일화 과정이 뭐 매끄럽지 못했다. 크게 보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그 잘못이라 그럴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당의 문제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정당을 어떻게 국민 속에 뿌리 박은 정당으로 진화할 것이냐가 관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일단 대선 평가서 경우에 내적으로 마치 삿대질을 해서 예. 도리어 지지도를 낮추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큰 흐름의 중에 하나였다라는. 대선 평가 보고서를 비롯한, 그러니까 친노 책임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말하자면 진화의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총체적인 그 흐름을 보고 지금은 탈당을 할 시점이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렇죠. 대선 평가 그러니까 보고서 때문은 아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이 벌어질 때 저도 이의도 제기하고 반대도 하고 그러면서 그 뭐랄까 참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해봤는데 그 전당대회로 가까워지면서 이 낭패감이라 그럴까요? 또는 좌절감이라 그럴까요? 당혹감이라 그럴까요? 모멸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좀 책임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 어쨌든 당에 남아서 당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버텨야 됐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가 어떻게 보면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방향을 선호했는데, 그러면 이 결정이 그야말로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류사적 흐름 속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못 판단된 퇴행이다. 잘못 판단된 퇴행이다. 뭔가 최면에 걸린 듯이 다들 잘못된 방향으로. 예. 그렇게 판단이 되면 다시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당내에서 있는 것보다 외부에서 그 일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저로서는 최선의 길을 찾은 거다라는 말씀이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해할 거다. 예, 그러니까 민주진영의 정당 재편이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다. 아하.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 쪽에서 노력을 하면서 기다리겠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어차피 민주진영의 정당은 재편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권 재편이 필요한 시기다. 야권 재편은 필요하죠. 어떤 형태든. 지금 상태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그야말로 시민들께서 이제 그 시민들의 정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정당과 함께 재편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도 이게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을 때 입당한 분도 계시지만 시민사회 활동가들 중에서는 굉장히 그 거리감을 두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분들께서 대선 과정에서는 시민 캠프로 많이 합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선 끝나고 이제 흩어졌는데 그분들 경우에 그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이라는 것이 잘 작동된다면 좋겠다라는 그 이해를 같이 나눈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럼 그분들의 탈당도 이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그 각자 이제 판단을 하실 건데 저는 일부러 아무하고도 의논을 안 드렸어요. 그러셨어요? 예, 다 부담되실 거고 각각 다 판단이 다를 텐데 제가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 없는 거고 저는 나오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근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성근 상임고문처럼 영향력 있는 분이 행동하시는 걸 보고 나도 저기를 따라가겠다 하는 분이 생길 수는 있겠군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제가 지역위원장인데 그러면 나오면 지역위원장을 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불리한 결정이죠. 탈당이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 아니 전혀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않을 거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탈당하든지와는 상관없이 문성근 전 상임고문은
당 외부에서 시민 세력을 모아서 시민 정치 세력을 꾸려가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다시 그 시민 세력이 정당과 함께 합니까? 그거는 정당권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진 것은 민주당의 큰 결단이었죠. 예.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이 지분 요구하지 않고 예. 혁신된 정당을 건설하는 것만 합의를 해주라. 그러면 통합하겠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시점이 결국은 시민사회, 시민 정치 네트워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그 선거 일정을 보면서 정당권에서 예. 그 필요성을 느낄 때 가능해지겠죠. 근데 그것이 가급적 빠르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신당과도 그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 시민 정치 네트워크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 정당이나 세력과 미리 손잡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 때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 그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네. 야권이 언젠간 또 하나가 되는데 촉매 역할을 할 때 그때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건 수동적이고 예.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야권이 정말 하나로 묶일 수 있을까요? 지금 같아서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하고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과 손잡기도 참 어려운 정치 상황인데. 지난 1년여 동안 움직임 속에서 몇 가지 문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민주통합당 합당 선언문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 선언이 합의돼서 발표됐어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대국민 약속이고 아하. 정치 혁신과 정당 혁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접점을 찾아가야 되겠죠. 함께 해야 어떤 식으로든 함께 결합해서 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실제로 우리 경우에 민주 진영을 보면 예. 민주당의 정통 지지 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외곽의 민주 세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 30대의 중심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자유주의적 진보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이 크게 보면 큰 세 그룹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셋이 같이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셋이 다 합쳐서 정말 노력해서 48% 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손을 잡아야죠. 예. 그런데 안철수 신당이 생긴다 한들 지금의 민주당과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잡을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그 선거를 내다보면서 선거를 내다봐서 예측해 볼 때 예. 어렵다 그러면 손 잡는 게 정치 세력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 12월에 합의된 것도 그 이듬해 4월 총선을 내다보면서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랬죠. 선거를 앞두고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따로 가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신경 복잡하시죠? 글쎄,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그 부산의 북강서울에서 그 저와 함께 어떻게든 이 지역 구도를 넘어가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 생각한 계획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선거운동 어떻게 하지? 난감해지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큰 흐름 속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활동은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겠다는 다짐까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민주통합당은 없습니다만 자신은 민주통합당의 상임고문이었다라고 말하는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만났습니다.